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팀장님, 우리 송하늘 팀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마감 종례, 내일장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X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요즘 게임주가 대세니까 넷마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타버스 연구소 설립, 이때다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게임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두 분에게 O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투자액은 X를 받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넷마블은 O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게임주 내에 많이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 컴투스 넷마블이었는데 컴투스가 시동을 걸었잖아요. 네. 넷마블도 갈 수 있을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게임이 딱 말씀을 드리면 좀 유명한 게임이 뭐지라고 물어봤었을 때 물음표가 먼저 뜨이는데 사실 넷마블은 최근에 투자 회사로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보시면은 스타트업 때부터 투자를 해서 이제 상장 때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이제 거의 벤처 캐피탈 정도의 좋은 투자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은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지적 IP, 즉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방면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 메타버스를 한다는 그만큼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타버스나 NFT나 너도 나도 지금 하겠다고 막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한 1년 지나고 보면은 진짜 정말 기술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 초창기 때 너도 나도 진단 키트 할 때랑 좀 굉장히 모습이 비슷한데 너도 나도 NFT하고 메타버스 하겠다. 근데 과연 누가 시장에서 살아남느냐고 했었을 때 결국 자본력이 받쳐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이 가능한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으로 주목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 회사로서 그때 이제 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지분도 일부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지금 투자의 귀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부담 없는 자리에서 메타버스라는 정말 큰 바다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넷마블이 조금 더 포인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넷마블을 치시면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VFX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넷마블의 앞으로 상승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데 성공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다. 넷마블도 또 탄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면서 O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한 심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3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패키지 기판 업황 호조 때문인데 두 분 이 가격에 이 종목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OX로 확인해 주시죠. 제가 송하늘 팀장님의 아직 그 투자 성향을 잘 아직 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O 의견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 호조를 보임으로써 이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상당히 상승했던 부분에서 고점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투자 성향을 이제 여쭤보셨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매출의 70%가 패키지 기판으로 이루어진 이런 심택이 공급 부족 현상이랑 그리고 단가 인상으로 인한 반사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또 심택은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으로 5 시장의 확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잇따라서 좀 가세될 수 있는 점도 기조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D램 시장이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DDR5라는 신세대, 차세대 이런 D램 심택의 수익성을 더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DR5는 4와 이제 다르게 작동 속도도 2배가 늘어나고 또 메모리도 좀 커짐으로써
이런 교체가 이루어질 때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수익성 향상은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망이 2022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 조금 더 심택을 이끌어봐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심택 우리 송하늘 팀장님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찾아보고 있는데 심택의 경우에는 패키지 기판 업황 호조인데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그럼 김진만 팀장님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심택이 이 패키지 기판 호조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내에서 또 IT 내에서 이와 같은 이슈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진짜요? 네, 농담이죠. 네. 심택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파이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고요. 보통 기판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뭐 이제 심택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유니테스트도 있고 굉장히 조금 이제 많이 앞으로 성장성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DDR5 관련주로 먼저 기판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전력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부분에서 더욱더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 흐름도 좋아서 공장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6개월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사실 지금 주가도 높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물려도 심택 같은 종목에 물리면 나중에 결국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심택도 굉장히 심택이 사실 탑티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대덕전자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들도 기판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대덕전자 네. 준비해 오셨군요. 네, 이렇게 심택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O 그리고 패키지 기판 이슈로 대덕전자, 유니테스트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OX는 무엇일까요? A스토리 볼게요.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준 그리고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까지 갖고 왔던 A스토리였는데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지리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NFT 사업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A스토리 분위기 반전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OX 나뉘어졌는데 안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진만 팀장님, 뭐가 문제길래 X를 주셨을까요? 사실 저는 NFT 관련해서는 본업이 잘 되는데 NFT를 해야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일단 지리산이 기대만큼 정말 네. 시청률도 그렇고 저도 사실 매주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업이 잘 되는 상황이어야지 NFT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에서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리산이 조금 더 활발한 좀 시청률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콘텐츠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 일단 당분간 A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즉 이제 앞으로 차기 출시작이 조금 뒤로 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NFT로만 올리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부족하고 지금 NFT 관련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장 동력으로 삼기보다는 사실 본업, 즉 드라마가 어느 정도 잘 됐었을 때 그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는 저항을 맞고 매물대를 맞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8,000원이 돌파된 이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A스토리가 갖고 있는 성장 동력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38,000원이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 사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매물대에 부담이 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에서의 아쉬움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아쉬움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에서 X였고요. 송하늘 팀장님은 O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뉴스가 확실히 투자자들의 그 투심을 달래기에는 딱 적중했던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뭐 NFT 빼놓고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마냥 이제 투자 쏠림이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사업 협력 계약으로 출시되는 이런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런칭일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라인업
곧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출시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적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리산이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흥행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NFT라는 새로운 것들로 조금 더 바람을 불어 넣어줬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켜 주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하나만으로는 물론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은 이 기반 사업에서 OTT향 이제 시즌제 드라마 제작사로서 좀 더 좋은 드라마 라인업을 선보이고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함께 변호사 우영우 역시 좀 공급 계약이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판권들이 좀 더 호조를 보인다면은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O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감 종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다행히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우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보합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4% 상승하고 있고요. 송원일 팀장님은 오늘 마감 종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주가 대비 국내 주가에 대한 이런 대비가 보이다 보니까 당분간 시장의 형세가 아직까지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풀어주지 못하여 물량 출혈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폭이 경제 상승 둔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좀 투자 포인트로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 예상보다 시장의 흐름이 아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상 실적보다 조금 부진했던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투자 모멘텀을 바꿔주지 못한 것도 많이 아쉬운데요. 당분간 형세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조금 호조로 띄워주는 종목에 또 성장성을 부여하는 쪽 지향하는 기업에다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어서 그쪽에 좀 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하락한 대형주 쪽 앞으로 업계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만 팀장님은 정말 간단하게만 하셔야겠어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닥 쪽 흐름이 좋은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흐름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바이오가 하면 코스닥이었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좋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확 수급이 붙지 않는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적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보시면은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즉 목요일 정도에는 항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0.01%, 0.5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 0.16% 상승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앞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다시피 너무나 확연하게 쏠렸습니다. NFT가 아니면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결국 상한가까지 장 마감 유지하면서 1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9.81%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NFT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 기업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메타버스로는 또 뮤직 스튜디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뭐 제작도 하고 메타버스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죠. 15% 넘게 급등하면서 39,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외에 뉴라던가 자이언트 스텝 관련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마감은 어땠을까요? 제가 좋은 종목들,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만 보면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바로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게 됐고요. 결국 종가에는 2,962.46포인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62% 오르면서 1,008.68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 왜 우리 증시가 미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 발을 빼는 현상, 그리고 최근 신규 IPO로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그리고 물동량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반영됐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 잡으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1,83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826억 원의 매도, 개인은 1,184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1,26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빠지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상승 마감할 수 있었고요. 개인은 778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21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뚜렷하게 보이는 상반된 모습이죠.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1.13%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소수 문제가 있다 보니 물류 대란이 이뤄지지 않을까, 또 이 물류 운송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화학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도 빠졌고요. 반대로 의약품 업종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1%대 업종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제조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인터넷이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거의 이 안에 오늘 급등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2.71% 업종 상승, IT 부품도 2.67% 올랐습니다. 특징주로는 바로 이 종목을 확인해 보죠. 에코프로빔, 우리가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시선이 가했을 때 2차 전지 내 대장 에코프로빔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10% 넘게 오른 55만 7,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첨보의 경우에도 급등하면서 31만 4,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럼 김진만 팀장님, 오늘 시장 어땠을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하루였을지 한 줄 평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시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첨보 다 이제 한 번 정도 상승폭을 좀 또 이제 강한 조정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훼손이 안 된다면은 그 주식을 투자를 했었을 때 시간은 결국 지금 빨리 급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는데, 결국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투자를 한다면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보시면 이제 앞으로도 시장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가는 종목만 갈 수도 있고 가는 섹터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보다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그런 마인드와 함께 기업의 가치와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을 이제 많이 보시고서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 들어봤고요. 루이님께서 김진만 팀장님의 공약주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내일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매수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시면요. 메타 더하기 성장버스고 시장 주도주의 주목이다. 혹시 시장 주도주가 메타 성장버스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또 쪽이에요? 반대로 좀 했고요. 이제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 성장성과 미래 가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동반되는 종목을 한번 투자해보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성장버스는 근데 이 관련 종목들 많이 다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후발주자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조용한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상승 마디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하늘 팀장님 그리고 김진만 팀장님의 내일장 공략주,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내일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열어볼게요. 롯데정밀화학과 M게임인데요.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수 때문인가? 아닙니다. 사실 요소수는 그냥 딱 지나가던 오. 이벤트 정도에 불과를 하고요. 네. 사실 본질로 돌아갔었을 때는 요소수 관련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서 한번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데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의 80%를 롯데 정밀화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암모니아는 뭐 당연히 요소수의 일부 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 사업에서 암모니아를 빼놓고서는 다시 미래 성장 가치를 좀 논하기가 힘들 정도로 암모니아의 쓰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기에 이전에 또 한번 폴리에폭시라고 이제 PCH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는데 석탄으로 이 물질을 생산 안 하는 기업들, 즉 국내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지금 석탄 관련한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요소수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수급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저점만 잘 잡으면은 미래 성장성의 가치를 봤었을 때 지금 딱 공략하기 적게라고 보시고요. 일단 요소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료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소수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이제 폴리에폭시와 암모니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60일선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린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로는 한 82,000원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 78,000원으로 내일장 공략해 보겠고요. 송하늘 팀장님의 종목은 M게임이에요. 메타랑 성장 어떻게 엮어볼까요? 이제 최근에 뭐 NFT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엔터계와 게임 업계의 이런 핵심인데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메타버스 최대 업체인 이제 유니티와 플랫폼 제공 관련 마스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제조업 기반보다는 좀 더 나은 양상세를 보고 있는 이런 엔터 업종이나 게임 업종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한 상승 마디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연달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 업계에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실적 개선이랑 재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11월에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 1위를 이모탈이라는 이런 게임으로 상한가를 직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모탈의 출시일은 아무래도 10월 경이므로 아직 매출 반영은 안 되었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이 선 반영 된 것으로 이런 상한가를 직행한 것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모탈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태국,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 준비도 시작 계획의 단계에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 40% 오른 32억 원으로 집계되는데 3분기 매출 핵심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열혈 강호의 선풍적인 인기에 도입었습니다. 해외 쪽 매출을 주격으로 잡아서 매출의 이제 68% 중 절반이 중국 쪽 매출로 잡힐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7월, 8월 연일 신매출 달성했다고 보여졌는데요. 이런 대형 IP 발판으로 해서 9월 태국에도 진열혈 강호 게임이 서비스를 시작해서 태국의 경우 게임 시장 연일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 확대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매출 성장성 기대의 주가가 연일 상승 중인데 반해 게임주 중에서 대형 게임주를 제외하고서 덩치가 비슷한 중형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PER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매력적으로 뽑았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에 고배를 맞을 수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M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날 이후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 쪽으로는 다시 한번 살려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매수가를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 본 다음에 손절가를 잠깐 잡고
바꿔서 지지하는 것의 여부를 보고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손절가는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넘어서는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두 분 덕분에 재미나게 마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의 뉴페이스 송하늘 팀장님, 송스카이 팀장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너무 이제 소외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이런 그래도 우리 좋습니다. 김지만 팀장님 팬들도 많으니까요. 저희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